그 어떤 한 사람 나 말고 다른 친구 유튜브로 강의 먼저 시작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광고를 켜놨거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모았더니 얼마 모았게? 10만 원. 10만 5천 1년 동안 모아서 2천 원 모았다고. 너희들도 한 고3 때쯤 되면 이제 내가 떡볶이 하나 사줄 수 있을 수도 있어. 자, 아무튼 뭐 시작할게요. 84번 봅시다. x4승 마이너스 13x의 제곱 더하기 4는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양변이 똑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항등식이겠거니 그러므로 우변을 전개를 해가지고 a, b, c, d 찾으러 갈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 뭐요? 왼쪽에 있는 식과 얘는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같아요? 곱하기의 형태로. 그럼 뭐야? 인수분해를 했다는 얘기겠다, 그치?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좌변을 뭐 해? 보기차식 형태의 뭐야? 그 인수분해하는 거. 그럼 뭐야? 처음에 치환해보는 거다, 그치? x제곱을 대문자 x 같은 걸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대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실패. 그러면 어떻게 합시다? 다시 바꿔. 어떤 식으로? 2차 항 x 4승의 항을 개수를 적당하게 바꿔가지고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바꿨을 때 얘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바본가? 뭐야? 4 4의 9다, 그치? 이래서 x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주면 인수분해가 되겠네. 어떻게 해요? x제곱 마이너스 2랑 3x를 한 번은 더하고 그다음 한 번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3x를 한 번은 빼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a, b, c, d 다 찾았죠? 됐죠? 그래서 a를 그러면은 얘로 할 거야, 얘로 할 거야? 똑같을 거야. 마지막에 절대값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뭐 풀어서 둘 다 같다 이렇게 보여준다 하면 될 거야. 알았죠? 그 다음 하나 더. 몇 번이었지 아까? 91번 가보자. 자, 91번. 어떤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때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자, 여기서 너희들이 1번 보기 잘 한번 보세요. 1번 보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냐면 얘를 전개한 식에 대한 개수들의 총합이에요. 자, 1번 문제는 뭐라고? 전개식의 서의 개수의 총합이에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개수의 총합은 잘 기억해도 x에 얼마를 넣는다? 1을 넣는다. 오케이? 거의 외우다시피 해도 돼요. 근데 뻔하잖아. 여기에서 A0와 A1과 A2와 A3, A6까지 다 있는데 얘를 그냥 다 더하고 싶대. 몽땅 더하고 싶대. 지금 현재는 X가 막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냥 다 더하고 싶기만 하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X를 사라지게 해주는 거지. 그때 어떻게?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X에 1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 3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전체 몇 승? 3승. 그 우변은 뭐가 되는데요? A0부터 A6까지의 총합. 됐나요? 자, 그래서 좌변을 계산해주면 얼마야? 4의 3승이니까 64겠네. 자, 그게 내가 찾으려는 A0부터 A1, A2, A3, A4, A5, A6까지 전부 다 더한 건데 여기에서 지금 2번으로 가보자. 2번은 뭘 구하래? 1번 답은 64. 2번 답은 뭐래요? 그 중에서 짝수 번째야. 자, 이것도 역시 나중에 너희들 확통 배울 때 또 나올 거야. 다시 한번 또 등장하는데 그때는 이제 개수를 다 찾읍시다라면 지금은 개수를 뭐하자? 그냥 더하기만 찾아보고 싶은 건데 일단 큰 맥락은 비슷해요. 자, 지금 뭐야? 짝수 번째 항들만 찾고 싶어. x에 1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전부 다 더하기 될까? 됐지. 근데 이번에는 뭘 넣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 x에 마이너스를 넣어버리게 되면 x의 홀수차 항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a1 되잖아. 그래서 뭐예요? 얘는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마이너스 a5 더하기 a6.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잠깐만 근데 왜 굳이 3x 더하기 2x라고 놨지? 못하나 아니겠지? 그러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전체 몇 승? 3승.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의 3승. 6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2의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자? 둘을 더하게 되면 누가 사라져? 홀수 번째 녀석들 사라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둘이 뭐 해봐? 더해보세요. 그러면 좌변 더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52는 A0가 2개, A2도 2개, A4도 2개, A6도 2개. 그래서 답은 뭐겠어? 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76이겠네. 아, 그럼 이거 오탄가 보다. 이게 그건가 봐. 3x가 아니라 그냥 3인가. 그러면 맞을 거야. 뒤에 답지 볼까? 1번. 왜 대입한 게 사이 3승? 맞네. 얘가 3x가 아니라 그냥 3이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좌변이 뭐가 됐어? 0이 됐어. 알았죠? 그래서 얘는 14. 그 답은 32개입니다. 됐나요? 이런 오타 가끔씩 있어. 나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거 이제 한글 파일들 막 다운받아서 긁어서 모으는 거라고 이상해. 오타가 좀 있어요. 물론 내가 만든 교재는 아니에요. 자, 90 몇 번? 7번 가보자. 91번 됐어 그러면? 이해됐어? 자, 97번 갑시다. 당시 fx를 뭘로 나누세요? x-1로 나누세요. 그때 나머지는 5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쯤이면 이제 슬슬 익숙해졌나? 자, 여기에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네.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는 처음 냈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f1은 5입니다. 바로 해석되나요? 그게 이제 나머지 정리가 공식으로서 기억이 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항상 하는 말 나눗셈의 관계식이 머릿속에 그려져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럼 뭐야? f-1 그게 얼마래? 마3. 자, 근데 이제는 뭐 하겠대요? fx를 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래.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지금 얘 나와 있는 것처럼 나머지가 지금 rx, x에 대한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 아무튼 fx를 어떻게 합시다? 나눗셈을 이제 실제로 공식을 써보자. 나눗셈의 관계식을. 그럼 x-1 곱하기 x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몫은 몰라, qx. 그럼 나머지는 몇 차이여야 하지? 승재씨? 그렇지. 1차식이어야 한다, 그렇지?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잡아볼게. 걔가 바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rx일 거야.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합시다? a, b 두 개를 찾으러 가자. a, b 두 개 찾을 거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한데 그 식 두 개가 바로 얘네들이다, 그렇지? 그래서 양변은 뭘 넣을 거야? f에 x에 1을 넣어보자. f1는 우변은 얘 때문에 사라지겠네. 그러면 누구만 남아? a 플러스 b. 근데 그게 f1 얼마예요? 5예요. 하나 더 x에 마이너스1을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좌변은 f-1, 우변은 얘는 역시 사라지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와. 근데 그게 얼마래? f-1이니까 마3. 둘이 연립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그럼 a의 값은 1 나올 거고 b의 값은 4가 나올 거예요. 아니네요. 누가 나오지? b의 값이 1이 나오고 a의 값이 4가 나올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98번 가볼까? R2. 그래서 아무튼 RX는 4X 플러스 1이고 그래서 R2는 답은 9겠다. 그치? 98번 갑시다. 자, 요거 그냥 할 때마다 항상 질문 나오는 것 같은데 시험 치는 전날까지만 요거 완벽하게 이해하자가 알았지? 수학상에서 분명히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일 거야. 물론 뭐 활용문 문제 이런 거 제외하고 나서 그냥 개념적으로 제일 어려운 건 얘일 텐데 다시 한번 가보자. 자, 분명히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어. 그래서 나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보고 싶어. fx라고 하는 녀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래. 그때 나머지만 언급이 있으니까 일단 몫은 몰라. 그래서 q1x로 갈게요. 그때 나머지는 얼마래요? x 플러스 1이래요. 그 다음 하나 더. x-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4라고 하니까 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 f1은 4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누구? 마지막.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 이 괄호는 뭐야 이거? 괄호 아니나? fx는 뭐예요?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1로 나눠봐. 몫은 몰라. q로 가. 그때 뭐 하세요? 나머지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하세요. 결국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렇지? 자, 요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방금 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미지수 몇 개야? 미지수 3개. 그래서 식이 분명히 3개가 필요해. 근데 두 번째 주어져 있던 얘는 식을 하나를 잘 썼는데 얘는 식 2개로 풀어낼 수 있나 없나? 절대 불가능해. 나머지 정리 응용판으로 생각을 하면. 그쵸? 그래서 얘를 식 2개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이 나머지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식을 어떻게 읽어달라 그랬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그냥 x 플러스 1입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구하려는 식을 어떻게 바꾸자 그랬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식으로 바꾸는 거야 얘를. 맞나요? 맞지? 그래서 어떻게 했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줍시다 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얘네들 묶여 들어가겠네. x-1 곱하기 qx.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대로 써도 식 자체는 맞기는 한데 나눗셈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얘는 지금 틀렸다 그렇지? 맞죠? 그래서 이 나머지를 조금 변형하자 그랬잖아. 그때 변형을 할 때 여기 방금 썼던 게 틀린 이유는 2차 하나 때문에 사실 틀린 거야. 1차 상선이 있어도 돼. 그래서 2차는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도록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 계수가 현재 x제곱의 계수가 얼마니? 1이잖아. 이러다가 뭘 곱해야 되지? a. 그래서 a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습니다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으니 나머지를 그냥 뭘로 갖다 쓰자고 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얘 x 플러스 1을 그냥 쓰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이제 미지수 몇 개 남았네. 분명히 3개였는데 하나로 줄었다 그랬지. 맞죠? 얘가 수식 2개가 아니라 나머지를 그냥 쓰면 미지수 2개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됐음?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다? a를 구하기 위해서 f1은 4 저 값을 쓰는 거야. x에 얼마 넣어보세요? 1 넣어보세요. 그럼 좌변은 f1 우변은 얘는 2 얘는 사라질 거고 얘는 a 그 다음에 뒤에는 더하기 2 근데 그게 f1 얼마래? 4요. 따라서 a는 얼마요? 1이요. a 값을 찾았으니 다시 올라가서 얘 가지고 얘를 만들러 가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a가 1이야. 1 넣어봐. x제곱 플러스 1로 전개되겠네. 거기다가 누굴 더해? 얘를 더해. 그럼 뭐가 돼? 나머지가 돼. 얼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예요. 됐나요? 내가 지금 마법을 부른 게 아니에요. 다들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이 문제만 내가 한 벌써 4번째 푼 것 같아. 이런 류의 문제. 똑같은 거 한 2번. 그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야? 1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답은 2. 됐지? 왜? 벌써 졸리기 시작해.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자, 99번 가봅시다. fx를 2x-3으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fx를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눈 몫은 a, qx고 나머지는 b, rx입니다. 이때 상수의 비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세요. 자, 지금 얘를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봅시다. fx는 2x-3으로 나눠보자. 그럼 몫은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래? rx래. 자,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fx라고 하는 놈을 누구로 나눠버려? 이거 못한 것 같은데 얘도? 네. 2x 플러스라고 했어요. 이거? 그치. 2x 플러스 3. 이거 오타 고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거 플러스예요. 미안해. 오타가 많아서.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나 몫을 뭐라 그런다? 나는 몫을 a 곱하기 qx 나머지는 b 곱하기 rx. 자, 근데 여기에서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둘 다 fx가 식이 같으니까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아.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조금 변형을 해주면 아래 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위의 식과 아래의 식의 차이는 뭐가 하나 차이야? 요거 하나 다르네. 그래서 얘를 분배했을 때 저 녀석이 나오려면 A는 얼마? 2. 그럼 B는 나머지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면 안 돼. 그래서 B는 얼마? 1. 됐나요? 이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조립제법 형태에서 누구나 1차원의 개수가 좀 바뀐 녀석들이 나눗셈 우리 뭘 바꿔야 된다고 했어.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서 식을 다시 바꿔야 된다고 했지. 그때 몫은 바뀌지만 나머지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예를 들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대. 걔를 누구로 하나 더 하자. 1. 개수가 이런 게 있대. 얘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 예를 들어서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2 곱하면 4 더하면 3 곱하면 6 더하면 9 더하면 18 더하면 19.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봐. 2x 상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누구로 나눈? x-2로 나눈 누구를 구해주면? 몫을 구해주면 뭐예요?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가 돼요? 19입니다 라고 끝나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2x 상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누구로 나누셈? 2x 마이너스 4로 나누세요 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조립제법 쓰겠지. 근데 그때는 몫을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줘야 돼. 뭘 가지고? 나눗셈의 관계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몫을 구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9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알았죠?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때 아무튼 조립제법 쓸 때 최고 차이 계수 바뀌는 거 그거 우리 한번 풀어봤었잖아. 한 문제 다 풀어봤는데 그 베이스가 되는 문제예요. 얘는. 알았죠? 오케이. 아무튼 나눗셈의 관계식 쓰면 바로바로 답이 보일 것이고 그 다음 이 101번 x 상승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x 플러스 x 플러스 2를 뭐야 인수로 갖는데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이 다항식을 뭐 하세요? 인수분해 해보세요. 자 그럼 너희들 이제 인수 정리 파트는 내가 세 가지 내용을 똑같은 말로 기억을 해두라고 했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 다 기억해두라고 했지. 자, 인수정리 파트에서는 뭐냐면 FA가 0입니다. 그 말은 FX는 뭐하라 그랬어? 뭐 말 안 들어. 두 번째 내용이 뭐였지? 얘가 갖는 얘기. 그렇지. 그러니까는 x-a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x-a예요. 그다음 또 하나 더 뭐였지? 그렇지.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 안 해.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거였다,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나중에 인수분해 하는 거 있었잖아. 복잡한 식 마지막 거 중에. 얘 그럼 뭐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세요라는 얘기는 주어진 이 식에다가 뭘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옵니다? 0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걸 이용해서 a를 구하라는 얘기다. 그렇지. 자, 마이너스 2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8 플러스 4일 플러스 8 마이너스 8 사라져. 걔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얼마예요? 2예요. 그럼 이제 이 방식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뭐야? x 3승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을 인수분해 하는 건데 그때 방금 이미 힌트 하나 줬잖아. 어떤 거?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갔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바로 거기서 진행하면 되지.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을 누구로? 마이너스 2로 바로 조립제법 써보자. 그러면 1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8 더하면 0. 그러면 지금 저 주어져 있던 식은 어떻게 된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가 나옴?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도 또 인수분해 가능하죠? 합차 이용해서.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하나 더 나오니까 제곱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됐음? 그 다음 몇 번? 106번 나옵시다.
자, 여기는 값을 구하래. 요거 너희들이 이제 다 항식에서도 똑같은 녀석이 나오면 뭐 해주세요? 치환해주세요. 그거 기억나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하세요? 치환해주세요. 자, 요 식도 수도 봐봐. 요 식도 보면은 수로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100, 102, 104, 106 똑같이 반복되는 수의 형태로 바꾸려고 해봐. 어떤 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해볼까? 100이라고 하는 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100이라고 하는 수를 x라고 한번 바꿔볼게. 그럼 얘는 루트 속에서 x랑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랑 x 플러스 6이 더해져 있고 거기다가 밖에 16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먼저 가보자. 그러면 지금 얘가 루트 속에서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다? 한번 전개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요 두 녀석을 먼저 곱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6x 요 두 녀석을 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플러스 16 루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개를 할 건데 이제 굳이 치환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x제곱 플러스 6x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해도 되잖아. 전개를 해볼까? 그럼 뭐예요? x제곱 더하기 6x가 제곱됐을 거고 더하기 8에다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6을 바꿨다 칩시다. 여기까지 됐음?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보이니? 루트 안에 x제곱 더하기 6x랑 4를 더한 식을 완전 제곱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치환하지 않아도 되는 치환형 문제. x제곱 플러스 6x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녀석을 한 덩어리로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해서 전개를 한번 해본 거야. 됐지? 하이 저 벌써 졸리기 시작하네. 자, 그럼 여기서 아무튼 빨리 마무리 해볼까? 자, 얘가 뭐예요? 루트와 제곱이 만났으니 사라져.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가 됐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 x를 다시 100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원상복구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의 제곱이니까 만 더하기 6 곱하기 100이니까 600 더하기 4 얼마야? 1604요. 됐죠? 오케이? 일단 쉽게 마무리는 하고 3단원으로 넘어갑시다. 17번. 야, 고등학교 어때? 뭔가 기대되니? 아니야. 아니야? 왜? 뭔가 설렘이 있지 않아? 네. 영혼 1도 없어. 와. 너가 슬겁니? 뭔가 막연한 게라도 뭔가 기대되지 않아? 아니면 뭔가 이제 고등학교가 끝나면은 대학교가 다가온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직 없지. 고1들이 보통 그런 생각 하던데. 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고등학교 갈 때는 진짜 기억도 안 난다. 대학교 갈 때는 엄청 설렜는데. 동아리 뭐 들어가기부터 혼자 살까 기숙사 들어갈까부터 그런 고민을 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독서고는 그거 없지? 기숙사 없지? 있어요. 독서도 있어? 네. 아 진짜? 이런 생각 없어. 와부는 있잖아. 있는데 못 들어. 독서도 못 들어가 이번에. 그게 거리로 해가지고 그거 먼 애들만 다 들어오지. 들어있었어. 아, 독서도야 이번에. 그럼 너희들은 그냥 못 간다고 봐야겠네. 기숙사는. 출신중학교가 우리가 기숙사입니다. 고등학교 반경 5km 있으면 못 간다. 5km? 못 간대. 이번에 예봉중, 독서중, 와부중 다 5km 안에 들지 않아? 뭐야? 뭐지? 왜? 왜 굳이? 그냥 뺑뺑이 돌리면 안 돼? 저기 신석이 조금 그런데 성적으로 끊어 무조건. 거리가 가깝든 멀든. 그게 다 맞는 거 아닌가? 그래야 뭔가 기숙사 애들만의 뭔가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잖아. 저기 이제 평내에 신석고라고 하는 데가 좀 그렇거든. 바로 옆에 사는데도 근처에 사는데도 일부러 성적으로 끊어가지고 독서실을 기숙사를 들어올 수 있게 해놔.
그래서 독서실에 있는 애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 대부분. 그래서 걔네들만의 공부방이나 독서실 같은 거 따로 주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 그래? 왜? 독서고 굳이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나? 그 이번에 구리 가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대요. 기숙사 준다고. 기숙사 준다고? 네. 구리에 있는 애들 그래. 하남이랑 구리. 독서 그거 개발하잖아. 기숙사끼리 공부하고 개발하는 거. 이 근처에 지역에 근데 중학교가 좀 많잖아. 고등학교에 비해. 네. 그럼 결국은 너희들 막 예를 들어서 덕서고 떨어지면 구리로 간다며. 네. 왜 굳이? 가운 근데 또 구리에 있는 애들을 또 홍보해서 또 데리고 온다고? 하남이랑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누가 보면 자사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한데 좀. 자 아무튼 뭐 17번에 2번 한번 가봅시다. 얼른 마무리하고 놀자. 자 17번에 2번. I의 거듭 제곱.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해주세요? 반복성을 찾아주세요. I의 10승 같은 거는 반복되는 거 아는데 I분의 1은 모르잖아요. 우리를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함수든 복소수든 뭐든 10승 이상 뭔가 넘어간다 치자. 그러면 뭐 하는 거 무조건 어떤 문제든 어떤 단어 있는 거든 반복성 찾기야. 나중에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0승을 하래. 그 어떻게 2000승을 하니? 전부 다 뭐야? 반복성 찾기지.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17번에 2번은 I 같은 경우에는 I의 1승은 그냥 I고요. I의 2승은 마이너스 1이고요. I의 3승은 마이너스 I고요. I의 4승은 1이에요.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특정 I의 뭐 예를 들어 102번째 거 뭐 이런 거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얘네들 전부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있잖아. I분의 1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I분의 1을 한번 생각해봐. 이 수만 딱 봤을 때 뭐 하고 싶니? 분모가 뭐니까? 허수니까. 실수. 분모를 실수하고 싶지. 그럼 분모의 실수를 해봐. 그럼 분모에 뭘 곱하면 돼? 혈레인 마이너스 i를 곱해도 되고 또는 얘는 심플하게 그냥 i만 곱해봐. 그럼 뭐가 되는 건데? 분모는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분자는 i. 즉 마이너스 i가 되네. i분의 1이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마이너스 i라고 하는 놈을 뭐 하세요? 또 계속 거듭제곱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도 몇 개씩 4개씩 끊어가지고 더하면 얼마가 되겠니? 0 되지 않을까? 됐나요? 오케이? 왜? i분의 1이 마이너스 i니까 i분의 1의 제곱은 뭐가 될 거야? 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 i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i 3승분의 1은 뭐가 되는데? 여기다가 i분의 1 마이너스 i를 한 번 더 곱해봐. 뭐 나와? i 4승분의 1이야. 1. 또 4개씩 반복되다 보면 어때? 더해주면 0이잖아. 그쵸? 분명히 맞아? 그래서 얘는 분명히 i 4, 5, 6, 7, 8까지 i의 5승분의 1부터 i의 8승분의 1까지는 더해주면 전부 다 얼마나 될 거야? 역시 0 될 거야.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제일 처음에 있었던 1 하나 남고 i의 9승분의 1 하나 남고 i의 10승분의 1 하나 남겠네. 그럼 여기서 누구? i의 9승분의 1 구해봐. 얘는 뭐랑 똑같아? 4개씩 반복될 거니까 i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i의 2승분의 1 그럼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1. 그럼 전부 다 3개 더하세요. 얘랑 처음에 있었던 얘 더하세요. 1 사라지면서 답은 뭐가 되네? 마이너스 i가 되고. 됐음? 역시 반복성 찾기야. 복소수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24번 x가 이게 숙제 아니냐고?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 필수예지 몇 번까지야? 8번은 아니야? 8번까지 아니네. 7번까지네. 됐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남은 시간 잠깐 복소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후다닥 마무리 해버리고 잠깐 쉬자. 알았죠? 오케이. 자 지금 너희들 복소수 쪽 보면은 분명 i의 거듭제곱들이 반복됩니다. 반복성 이런 것까지 알았잖아. 자 그럼 복소수에서 어떤 거 하나 남았냐면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하나 남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요거는 너희들이 개념적으로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근의 성질. 자 뭐냐면 너희들 요거 알 거예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루트 A. 루트 ab. 자
근데 여기에서 예외가 등장하는 거,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쓰는 거. 자, 언제냐면 A가 음수, B가 음수라고 보자. 오케이? 예를 들어 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2 거기다가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했다. 얘가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라면 원래 뭐가 돼야 돼? 루트 안에 둘이 곱하면서 6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마이너스 2의 루트니까 루트 2의 i로 바꿀 수 있지. 근데 루트 마이너스 3은 결국 뭐예요? 루트 3의 i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러면 뭐가 돼? 둘이 곱하면 루트 2와 루트 3의 곱은 우리 알지? 루트 6이 되는 거. 근데 뒤에 뭐부터? i제곱.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네.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랑 다르다그치? 오케이? 이거예요. 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아. 음수 제곱근을 두 개를 곱할 거 아니야. 제곱근 두 개를 곱할 건데 그 안에 둘 다 음수가 들어가면은 그냥 루트 AB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됩니다. 그거 하나가 예외고요. 이게 오늘 이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루트 2와 루트 3은 루트 6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루트 2와 루트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돼요? 요것만 i를 끄집어내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의 i. 그럼 뭐요? 루트 6 i. 그럼 뭐요? i가 루트 마이너스니까 얘는 다시 루트 마이너스 6 빼지. 그럼 뭐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하나의 루트로 합치면서 안에는 그냥 둘이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성립하네. 반대가 되더라도 역시 성립할 거야. 근데 언제만? 둘 다 음수일 때만 예외가 되는 거야. 알았죠? 하나라도 양수면은 예외는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야. 알았지? 자, 이게 첫 번째. 그러면 곱하기 했으니까 또 뭐 해야 돼? 곱하기 했으니까 뭐 해봐야 돼? 나누기 해봐야 되겠다, 그렇지? 얘는 네, 됐고. 얘 다 썼니? 안 지워도, 지워도 돼? 무시 수경한 분위기. 잠깐 기다릴게. 화면에 꼭 알았어요. 저 오늘 2차 방정식 나가요? 오늘 네. 기분 좋으면 안 좋으시? 나 오늘 기분 되게 좋아. 고대가 더 좋다. 뭐 하늘이 아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냐, 산이 푸르고 바다가 파랗고 하늘이 높고 뭐 하듯이 땅이 넓듯이 연대는 높아. 하늘이 아는데. 고대가 더 좋다? 야, 그리고 졸업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요새는 근데 고대가 좀 세계 랭킹은 좀 올라간 것 같기는 하던데. 세계적으로는 고대가 조금 더 순위 높을 걸 텐데. 연대는 계속 제자리인데 고대가 올라가긴 했어. 좋네. 우리는 외국 사는 거 아니잖아. 실제 성적 좋은 애들은 지금 연대를 많이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자, 아무튼 나눗셈 얼른 마무리합시다. 루트 A 나누기 루트 B. 자, 원래 우리가 알던 대로라면 루트에 뭐요? B분의 A다, 그치? 단 B는 절대 0이 아닌 상황에서, 그치? 근데 역시 예외가 있다. 누구 해볼까? 재빈이? 기억나니? 너도 선행 했었다는 거잖아. 단 언제 예외가 발생하지? 기억나요? 유나 기억나? B가 음수, A는 그렇지. 둘 다 얘기해줘야 돼 이거 항상.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애들이 B가 음수예요라는 얘기, 분모가 음수예요라는 얘기만 하는데 둘 다 음수가 아니라 분자는 반드시 양수여야 해. A의 부호 관계 없는 게 아니라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일 때 그때는 뭐가 됩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 B분의 A에다가 역시 앞에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거 아무튼 기억을 할 때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입니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두세요. 그럼 이거 증명 어떻게 하면 돼? 아까처럼 똑같이 진행해주면 될 거야. 알았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해버릴게.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있다 치자. 자, 분모가 뭐야? 허수네? 그럼 분모 뭐 해야 돼? 실수가 해줘야 된다, 그치? 일단 얘를 i를 끄집어내보자. 루트 2i 분의 루트 3. 그리고 나서 분모에 있는 i를 뭐 하자? 실수하기 위해서 i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보자. 그러면 i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생기고 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기 i가 되었으니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이다, 그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의 i. 근데 i를 이제 다시 루트 마이너스 1로 고쳐주면 그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둘이 곱할 때 뭐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면은 그냥 둘이 곱하면 된다 그랬지, 루트 안에서. 그래서 둘이 곱해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그 마이너스를 분모가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뭐야? 처음에 이 계산을 할 때는 하나의 루트로 합치면서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2 그냥 쓰면 되고 분자에 있는 3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앞에 뭐가 발생했어요? 마이너스가 지금 생겼잖아요. 뭐 하는 과정에서? 분모를 실수하는 과정에서. 알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요거는 둘 다 i랑 i가 있으니까 i 두 개 제곱하는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 1이 발생하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공식은 당연히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너무 그냥 일단 닥치고 외워야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나중에 잠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자. 이제 문과 이과 이런 얘기 잠깐 해볼 건데 일단 요거 이해됐나요? 오케이? 왜 마이너스가 생기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식의 값은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쉬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너희들 잠깐 그 얘기 좀 합시다. 문과 이과에 대한 얘기 잠깐만 좀 해보자. 그냥 잡소리 좀 잠깐만 하려고. 지금 이과를 갈 것 같다 또는 이과를 확정 지었다 하는 사람 손. 통합 말고 이제 내가 이제 진학할 학과가 그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과 문과가 아예 거의 다 달라져. 그래서 무조건 선택을 하게 돼 있어. 그걸 이제 문과 이과를 통해서 반별로 구분을 해서 성적을 따로 매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과 쪽으로 진학을 할 예정이라서 미적 또는 기하 같은 이과 과목을 들을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뭐 할 거야? 문과 쪽 관련된 진학을 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미적분이나 아니면 기하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확통해서 끝낼 거야. 이걸 분명히 선택을 하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럼 문과 이과를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학할 때 할 곳이 이러이러한 쪽이니까 이제 나는 문과 관련된 과목을 들을 거야. 이과 관련된 과목을 들을 거야는 너희들이 결정을 해야 돼. 그거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공대 뭐 아니면 생명과학 아니면 뭐 수학과 과학과 물리과 이런 것처럼 이과 관련된 쪽 갈 사람. 하나 둘 셋 넷. 대학교에서? 대학교 때.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그게 결정이 되겠지. 고등학교 때 결정해야지. 이제 수학 나중에 선택 과목 한단 말이야. 문과 쪽이 거의 확정되거나 아니면 문과 쪽으로 치우친 사람. 하나 둘. 진영이는? 네, 저 이거 이과 쪽. 이해하는? 잘 모르겠고. 성진은? 이과 쪽? 아무튼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슬슬 정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먼저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문과이과 결정을 하긴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하고 싶은 꿈 같은 거는 있잖아. 20살까지만 하자면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두느냐 평소에 일단 문과 쪽 성향, 이과 쪽 성향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세부 전공을 공대로 갈 거니 또는 순수 과학 쪽으로 갈 거니 이런 건 나중에 20살이 되는 그날까지만 찾아놓으면 돼. 그 이제 막 공부할 때는 그래서 뭐야? 그럼 꿈을 못 찾으면 어떻게 뭘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일단 나중에 꿈을 찾았을 때 그게 공부 관련된 거라면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탁 당당하게 서울대를 쓰든 연세대를 쓰든 홍대를 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두자라는 의미에서 눈치 빠르구나. 만들어 두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미리 해두자라고 하는 거라면 그건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문과이과가 나중에 너희들이 지금 다른 얘기들 다 떠나서 뭔가 취업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과 갈 거예요. 알고 성향을 가지고 이과 문과를 나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수학 좋아하는 사람 수학이 좋아 I love 수학 손
진짜 너 연애 해봤냐 동민이? 아니. 무슨 소리야? 독일에서 연애 해봤냐? 해봤어. 야, 여자친구가 되게 좋을 때 생각해봐. 자기 전까지 생각이 나고 눈이 뜨자마자 생각이 나잖아. 매일. 수학 그래? 눈 뜨자마자 어제 풀었던 거 맞다. 어제 못 풀었던 거 뭐였지? 이런 생각 나. 아니. 그러면 너 수학 좋아하는 거 아니야? 생각나는데. 자, 수학이 진짜 내가 자신 있게 수학이 좋아서 내가 이과를 갈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본인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 나 수학 진짜 좋아했어. 지금 생각해도 나는 수학 진짜 좋아했어. 내가 어땠냐면 새벽 2시, 3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 못 푸는 게 있잖아. 안 풀려. 그러면은 일단 자야지 사람이. 한 3시쯤 자. 근데 자다가 뭔가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나가지고 새벽에 깨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 다시 자. 그런 적이 있어? 한숨을 왜 쉬어? 아니 내가 그랬다 이거야. 그렇게 하란 얘기나. 그런 사람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수학 선생님들 보면은 수학을 진짜 좋아했던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수강생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인터넷에 내로를 하는 현우진 뭐 정승재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런 사람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과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내 전에 말했지. 나는 언제 수학 공부를 잘못했어? 졸릴 때. 왜? 졸릴 때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잠이 깨. 너희들이 이제 졸릴 때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게임 하다가 졸아봤냐? 그건 게임이지, 그치? 이 게임 하다가 PC방에서 자는 사람들은 그건 이제 너무 게임 중독된 사람들이고 그런 거 말고 너희들이 하는 1시간, 2시간 전에 짤막짤막한 게임들은 하다가 졸아봤어? 아니. 아니죠. 재밌어서 하는 게임은 안 졸잖아. 그냥 뭔가 의무감이 하는 그런 게임들 말고 접속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게임들 말고 메이플? 그런 게 이제 게임을 좋아한다는 건 게임이 재밌으니까. 그치? 수학을 하면 재밌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이과, 문과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저는 수학처럼 뭔가 이해를 통한 과목보다는 암기 과목이 좋아요 라고 해서 문과를 선택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근데 다시 반대구나. 암기하는 게 싫어서 나는 이과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있잖아, 문과가 외워야 되는 암기와 이과가 외워야 되는 암기 절대적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게? 이과. 사실 이과가 더 많아. 한번 생각해봐. 뭔가 저기 문과 쪽 관련된 거는 있잖아. 뭔가 이해가 돼. 이해를 통해서 뭔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아니 갑자기 뭐 이상한 뭔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역사 쪽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무슨 이유에 의해서 고구려 출신의 누군가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원인을 이해를 해주면 돼. 거기에 이제 연도 같은 그냥 닥치고 외우세요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자 근데 과학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갑자기 어떤 거? 우리는 물체가 있대. 거기에 물건이 놓여 있으면 지구가 그 물건을 당기다 보니 그 지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력이라는 놈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놈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력이 이제 뭐야? 물체를 이제 당기고 있다 보니까 또 탁자도 미는 거야. 어머, 탁자가 왜 갑자기 물건을 밀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게 작용을 한대. 그래가지고 힘이 위로 작용한대. 그런 놈의 이름을 우리는 반작용이라 부를 겁니다. 뭐 등등등등. 세포화학으로 들어가.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벤젠 가지고 와서 C 가지고 요딴 식으로 만들었더니 갑자기 이게 벤젠이래. 이게 왜? 이해가 돼?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해를 통해서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눈을 봐봐. 여기 이거 뭐라 부르냐? 이걸 뭐라 부르지? 동공? 그리고 뭐 위에 뭐가 이제 쭉쭉 당기고 있고 여기에 뭐 이제 렌즈 같은 거 통해서 여기 안구 안에다 뭔가 비친데 이게 갑자기 거꾸로 뒤집어지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조리개 얘기 나오고 막 한대. 왜 갑자기 걔 이름이 조리개야? 일단 외우라잖아. 이런 거야. 나중에 세포 얘기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생긴 놈을 뭐라 부르겠대? 미토콘드리아라 부르겠대.
거기서 또 이렇게 생긴 놈을 또 뭐라 부르겠대? 리소좀이라 부르겠대요. 또 리소좀 비슷한 놈은 또 뭐 있게? 리보솜도 있어요.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 안 하고 일단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과와 문과의 특징은 뭐냐면 있잖아. 일단 외우는 거는 이과야 오히려. 일단 닥치고 외우는 건 이과야. 근데 문과 쪽 암기는 뭐가? 이해를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뭔가 외울 수가 있고 그 외운 거를 시험을 치는 게 문과. 그러면 이과는 일단 닥치고 외운 다음 그 다음에 뭐예요? 응용시켜서 비슷한 상황에서 이해를 알 수 있겠냐? 그걸 물어보는 게 이과. 외운 다음에 응용을 하는 게 오히려 이과고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흘러감을 그 흐름을 외우는 게 문과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완전 정반대야. 뭔지 알겠어? 내가 이제 문과다, 이과다, 문과 성향이다, 이과 성향이다 너희들이 잘 따져봤으면 좋겠어. 일단 취업률 이런 거 떠나서 그리고 하나 더 너희들 서울대 가기 서울대 가기 문과가 쉽게 이과가 쉽게? 문과. 왜? 예전에는 내가 다니던 시절만 해도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중에 1등은 보통 이과 강의했어. 의대 때문에. 법대도 있는데 그 하긴 뭐 1, 2등 왔다 갔다 했겠다. 법대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로스쿨 생기기 직전이었거든. 아무튼 1등부터 30등까지 그래도 못해도 15명은 이과를 가고 15명은 문과를 갔어. 그게 우리 시절이야. 근데 지금 너희들은 또 통합이니까 이제 뭐 아니라 치지만 결국 이과 문과 갈라지는 학교도 있다. 예를 들어 저기 평내고 같은 경우는 구분은 없지만 문이과 아예 합반을 따로 해. 그런 학교도 실제로 아직도 있어. 지금 현재 너희들 교육으로 왔는데도. 왜냐면 수학 선택 과목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럼 그때마다 반을 이동을 시킬 거냐? 그런 애들끼리 미리 모아둘 거냐? 나중에 편하려고 미리 그렇게 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뭔 얘기해야 되는 거지? 요즘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중에 1등부터 30등까지 중에 이과 몇 명 가? 30명 가요. 그러면 나중에 31등이었던 애가 문과 1등 하고 있어. 실제 그래. 그러다 보면은 그 이제 문과 쪽 문이 좁기는 한데 워낙 적은 애들이 있으니까 어때? 서울대 가면 오히려 쉬워. 피라미드 구조라 그러는데 문과 피라미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문과 피라미드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거기에서 서울대 정원은 정해져 있거든. 좀 좁기는 하겠지만 이과보다는. 근데 서울대 정원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럼 거기서 자르다 치자. 점수 현저히 낮은 애들이 오히려 문과 서울대 더 많이 가요. 오케이? 그 지금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문과 쪽으로 갔을 때 서울대 가는 취업률 이런 거 떠나서 내 이제 목표를 학벌로 두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문과가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 내가 지금 문과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과를 좋아하는데 이제 진짜 요즘은 문제가 뭐냐면 수학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학을 좋아한다고 뻥을 치면서 이과를 와 있고 수학에 흥미가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과를 와서 뭔가 수학을 자꾸 배워가고 있다가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이과 놈이 미쳐가지고 수포자가 되고 있어. 아니면 어떻게든 바닥바닥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야. 3등급에서 계속 맴돌고 4등급에서 계속 맴돌고. 왜? 1, 2등급 쪽에는 누가 있으니까. 1학년 때부터 성적 좋았던 애들이 1, 2등급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애들이 문과를 갔다면 그래도 2등급은 받지 않을까? 뭐 그런 건 차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과가 취업률은 물론 좋긴 좋아요. 공대를 갔을 때 전화기과, 전기화학기계공학과, 그 전화기라고 부르거든. 취업 잘 되는 3대 학과라고. 걔네들은 진짜 취업 잘 되겠네. 근데 어중이 떠중이 어중간한 그런 학교들 가가지고 고대 같은 데 가가지고 전화기로 가느냐, 아니면 좀 좋은 학교로 가서 문과를 간다면 거기에서 또 이제 학벌 가질 때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또 본인의 또 차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문과이과를 할 때 그냥 취업률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본인을 스스로 나는 이과 성향이야라고 속이지 말고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남자애들 게임할 때 직업 고민하는 것만큼 본인 직업 고민도 해봐. 알았지? 닉네임 고민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잖아. 그러다가 닉네임 뭘로 하지로 닉네임을 짜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그 본인 직업을 고민을 좀만 더 많이 해봐요. 그냥 뭔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고. 알았지? 공부는 지금 왜 하는 거다? 나중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생각이 났을 때 그때 필요한 게 공부라면
공부를 하면 그때 가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두면 되잖아. 근데 다른 것들이면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거고 문과니까 고민을 할 때만큼 그리고 본인 직업을 고민할 때만큼은 고민을 좀 충분히 해봐. 알았지? 네? 네. 아무튼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아까 방금 푼 게 루트가 만났을 때 이제 그 녀석이 뭐 한다? 그냥 하나의 루트로 합쳐진다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분명히 앞에 마이너스가 뽑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거다, 그렇지? 자, 여기 18번에 1번 봐봐요. 분명히 루트와 루트 두 개를 곱했어. 그치? 뒤에 있는 녀석도 루트와 루트를 곱했어.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은 뭐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음수의 제곱근을 두 개를 곱했다 보니까 둘을 그냥 루트 36으로 합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은 음수의 제곱근과 그냥 일단 양수의 제곱근 두 개를 곱했네. 그럼 마이너스 붙을 필요 없이 플러스에다가 두 녀석을 뭐 하면 돼요? 그냥 냅다 곱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6이라는 실수로 나오고 뒤에 있는 녀석은 2i라는 허수로 나온다. 그렇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식. 자, 두 번째 루트 뭐 나눗셈으로 만났네. 얘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치? 자, 그때 첫 번째 녀석은 어때? 분모가 음수네. 근데 두 번째 녀석은 어때요? 분모도 분자도 모두 음수네. 자, 그러면은 예외는 첫 번째 녀석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둘을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1로 넣고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 거다. 그렇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자, 여기에서 근데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야. 분모를 유리와 실수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마이너스가 새롭게 생성된 거다. 알았지? 너희들 나중에 배우다 보면은 뭔가 잘 배운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잘 배운 것 같은데 실수한 애들이 어떻게 실수하냐면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빠져나온 것처럼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마이너스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분모 있는 거를 실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i 제곱이 생겨서 그래서 마이너스가 새롭게 그냥 붙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안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유지해줘야 돼. 마이너스. 요 녀석은 그냥 하나의 루트로 합치기만 하고 끝난다. 그치? 그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8. 그래서 뭐예요? 플러스 9로 바뀌는 거지. 알았지? 이 마이너스는 그냥 원래 있던 마이너스 그거 안 바뀌었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루트 9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됐나요? 요거 너희들이 실수하지 않게 차분하게 풀어봐. 요거를 처음부터 급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앞으로의 마이너스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새롭게 생성됐다는 거 하나. 그리고 루트 속에는 그럼 빠져나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안에 게 그냥 계산하는 거야. 알았지?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b가 됩니다. 그냥 둘이 곱하듯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도 그냥 둘이 곱하는 거야. 음수 양수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알았죠? 오케이? 그거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해보면은 실수하는 형태로 한번 풀어볼까? 자, 보통 나눗셈에서 많이 실수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잘하지. 루트 마이너스 4. 근데 얘는 어떻게 풀어버려? 마이너스 붙어야지 해놓고 어떻게 풀어? 이렇게 푼다고.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알았죠? 요거 붙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유형 몇 번이야? 필수 예제 몇 번이야? 8번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 10번으로 넘어갈 건데 역시 너희들이 무리수 배웠을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봐. 자, 무리수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요. x가 1-루트 3이래요. 그때 너희들한테 뭔가 계산을 하라고 했어. 근데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게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아니 뭐래? 잠시만 봐요. 여기 한번 가고 여기는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갖다 치자. 자, 요거 한번 구해봐. 이 녀석을 구해봐. 어떻게 풀면 돼? x를 그냥 대입? 안 그랬을걸? 그때는 왜냐면 1-3 루트 3 같은 거 3승 할 줄 몰랐어. 이 지금 배운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그때? 풀이.
육수? 네, 익숙을 묶어서. 인수분. 아 x로 묶어서 인수분해?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되는데 자 잘 봐봐. 분명히 이렇게 주어지는 거는 무리수 배웠던 시절. 얘를 보세요. 누구 때문에 계산하기 힘들어? 루트 때문에 귀찮은 거,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렵다거나 또는 어떻게 풀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대입이 아니야. 얘가 1이었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x가 루트 3이었다. 그럼 대입하면 되거든. 근데 그 루트 때문에 또 귀찮아. 아무튼 1-루트 3 이런 경우. 그러면 얘는 루트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루트만 없애고 싶어. 뭐 하면 돼? 일단 1을 넘겨볼까? x-1은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양변을 뭐 하고 싶니? 루트 없애려면. 제곱.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변은 3.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자, 3을 왼쪽으로 넘겨서 풀어도 되고 1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는 2예요 라고 풀어도 되겠다. 그치? 오케이. 이런 풀이가 나오는 거야.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라고 해도 돼. 자, 그러면 반드시 옆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희들한테 얘든 x제곱 마이너스 2x를 어떻게든 이용하세요 라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져 있을 거야. 옆에 봐봐. 얘를 x로 묶어봐. x제곱 얘는 마이너스 2x만 묶어. 그리고 마이너스 2를 가. 그러면 누가 안 맞아? 3차는 맞네. 2차이 안 맞네. 그럼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x제곱. 그때도 그냥 마이너스 x제곱만 쓰는 게 아니라 x제곱에 마이너스 배인데 거기에서 뭐요? 마이너스 2x 붙여. 그러면 x의 2차는 계속 맞아떨어졌다. 그치? 그럼 이제 누구? x의 1차는 계속 맞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없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2x. 그리고 상수가 없다. 그치? 상수는 얼마? 1. 이렇게 고쳐봐. 오케이? 아니면은 여기도 두 번째 것도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묶어봐. 오케이? 뭐가 어찌됐건 1차는 계수 지금 현재 안 맞지?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뒤에 뭘 붙여? 2x를 붙이세요. 상수항은 어때? 플러스 2. 원래는 플러스 1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를 붙였다 치자. 그러면 뭐가 된 거야? 내가 지금 구해놓은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얘 사라질 거고 얘는 뭐야? 사라지겠지. 그래서 얼마가 나온 거예요? 답은 2x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x를 한 번만 대입해주면 되잖아. 이게 너희들이 예전에 만났던 문제일 거예요. 물론 그때보다는 내가 좀 더 어렵게 만들기는 했어. 그때는 이거보다 훨씬 심플했을 거고. 오케이? 저 녀석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24번을 먼저 가자. 24번 봐봐. 뭐 하고 싶어? I 때문에 그냥 대입하기 귀찮지. 그럼 뭐 해야 돼? I를 없애고 싶어. I를 없애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I만 남기고 넘긴 다음 양변을 제곱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좌변이 뭐가 돼? x-1은 2i에서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얼마임? 0임. 그러면 뒤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도 결국 누구? 요 녀석의 배수의 형태로 만들어봐.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배수의 형태로 만드는 거야. 누구부터? 3차항부터 순차적으로. 그럼 3차항 계수 만들려면 여기 뭐 곱해야 돼? x. 됐죠? 그럼 3차항은 맞네. 그럼 이제 누가 안 맞아? 2차항이 맞니? 맞으면 땡큐고 안 맞으면은 맞추러 가면 돼. 지금 현재 마이너스 2x 제곱을 만들었어. 근데 원래는 뭐야? 마이너스 x 제곱이었어. 그럼 뭐가 필요해? 플러스 x 제곱이 필요하지? 근데 x 제곱을 그냥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같이 데리고 와. 그리고 나서 2차항은 그럼 맞잖아. 이제 누구 맞추러 가야 돼?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봐봐요. 지금 현재 5x 마이너스 2x 얼마야? 3x. 근데 원래 개수는 얼마였어? 4x. 그럼 뭐가 더 필요하네? x. 마지막 누구? 상수항. 마이너스 1 필요하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얼마인데? 0. 그럼 얘도 0. 얘도 0. 사라지면 결국 누구만 남아요? x 마이너스 1. 그럼 뭐야?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2i.
마지막에 한 번만 대입하면 심플하거든요. 알았죠? 뭔지 알겠음? 그럼 25번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알겠어? 일단 i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1을 넘기고 양변을 제곱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게 원인이 다 있어요. 알았죠? 그럼 22번 문제는 뭐냐면 자, 먼저 너희들이 주어져 있는 값이 x와 y가 주어졌어요. 그때 뭔가를 구하래. 근데 그럼 일단 x, y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맞지? 근데 이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 방금 문제처럼 생각하면은 2 넘기고 마이너스 1도 넘기고 양변을 제곱해도 돼.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x 가지고 막 3차식 만든 거니? 아니죠. x, y가 같이 있잖아. 그리고 둘이 어떤 형태 이런 걸 대칭형 막 이렇게 말하는데 얘랑 똑같이 생겼지? x, y만 바뀌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뭐 대칭형이란 말로도 부르는데 아무튼 구하려고 하는 거를 주어져 있는 식에서 먼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x와 y를 딱 봐봐. 둘이 뭐 하고 싶어? 곱하고 싶어요. 그렇지. 또 더하고 싶어요. 또 빼고 싶어요. 왜? 혈내 관계에 있거든. 그게 먼저 보여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뭐 하라는 얘기겠어? x, y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을 x와 y의 합이나 x와 y의 차나 x와 y의 곱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얘기겠지. 그럼 뭐 해야 돼? 통분. 그래서 요 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분자도 합과 곱 또는 차의 형태로만 만들고 싶은 거니까 뭐 하면 돼? 인수분해 말고 x 더하기 y의 3승에서 3xy 곱하기 x 플러스 y를 빼버리면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뭐야? 전부 다 x와 y의 합과 곱으로 주어졌잖아. 그러면 뭐야? 여기서 x 더하기 y를 구해봐. 둘이 더했어요. 뭐가 나와요? 마 1. x와 y를 곱해봐. 둘이 곱해봐. 그럼 뭐 나와? 분모는 4, 분자는 1,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의 3. 즉 1이요. 그럼 뭐야? 대입하기 겁나 쉽잖아. 그럼 끝난 거야 이제. 문제 알겠어?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가 아니라 다 원인이 있어. 주어진 걸 잘 보세요. 그 수학생들이 하는 가장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막말 뭐 있어?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그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그냥 둘의 형태를 보니까 더하고 싶잖아, 곱하고 싶잖아, 빼고 싶잖아. 알았죠? 하나 더 해봐. 요거 둘이 뭐 하고 싶어 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고 싶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통분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분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이렇게 또 바꿔버리는 거지. 볼색모니게 변형. 됐나요? 바로 보여? 미안해. 서둘러서 미안해. 아무튼 어떤 형태인지 알겠니? 둘이 더하면은 뒤에 있는 허수 부분은 사라지니까 실수 부분만 남는데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더하면 마이너스 1로 바로 가는 거야. 알았지? 이게 다예요. 자, 너희들이 나중에 복소수가 언제 너희들이 어려워지냐면 사실 여기서부터 어렵다기보다는 여기는 실수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숨어 있어. 특히 참거짓 문제. 그게 복소수를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어때? 애매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거 맞는 것 같은데서 맞다라고 했다가 틀리지. 꼭 맞는 것 같은데 하면 어때? 틀리잖아. 그치? 그래서 애들이 또 틀려와 실제로. 알았죠? 그래 애매한 것들 너희들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복소수는 계속 연습해야 되고 복소수가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언제냐면 너희들이 고참 함정식 넘어갔을 때 오메가라고 하는 걸 배워. 그때 또 한 번 더 어려워져요. 오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메가 왜?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너희들 방정식으로 넘어갈 건데 자 용민이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나니? 이번 수학상 내가 수학상을 가르치다 보면 수학상 맞지? 수학상을 가르치다 보면 제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단원이 지금 오늘 나가려고 하는 오늘 기분 좋아서 2차 방정식 나갈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 자, 자 2차 방정식부터 진짜 내가 가르치는 수학상의 시작이고 자 나중에 너희들이 있잖아. 내가 시간이 되면은 뭐 여기에서 나랑 이제 앞으로 계속 수업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애들도 있을 건데 나는 이제 특히나 수학상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선생님이야. 그래서 다른 학년들은 내가 수학 1을 배웠으면 수학 2나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나 기하로 진도를 좀 빨리 빼기는 해. 근데 1학년들 또는 너희들처럼 예비 고1들 중3들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3에서 수학 하 딱 그 두 개에서 절대로 수학 1까지 함부로 빼지 않는 이유가 딱 요거 하나 때문에 수학 3. 자, 수학 상에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관계가 등장을 할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라 그랬고 유나랑 용민이는 내가 했던 샘플 강의 들어가서 알 거야. 그걸 내가 또 강조하고 그걸 비슷한 문제가 나중에 수투에서 이런 게 나와 하는 것까지는 간단하게 보여는 줬잖아. 근데 고1들 대상으로는 풀어는 줬고 너희들 대상으로는 그냥 이런 게 있어 하다가 영어 수업 때로 갔었을 거고 그때. 기억나니? 너 아니었나? 학윤이었구나. 닮았네. 미안해. 아무튼 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를 너희들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일단 뭐 하려 그래? 수학을 마치 외우려 그래. 아까 이과 문제는 뭐라고 해서 일단 외우고 푸는 거라면서요. 그건 수학 말고 다른 거. 이과 관련된 과목 중에 다른 과목들, 과학 같은 거. 수학은 일단 공식 자체를 먼저 이해가 가능해. 그리고 나서 그거를 외우지. 외우는 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기본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럼 외워졌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거기서 끝은 아니지. 이과는. 거기서 다른 문제로 응용하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래. 수능이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2018학년도 수능. 근데 2017년에 봐서 2018년에 입학을 하는 수능을 2018학년도라고 그러거든. 이게 작년 수능이야. 여기에서 수학 가형이 있고 수학 나형이 있지. 이과 거, 문과 거. 수학 가형에 30번이었나? 29번이었나? 그 문제가 미적 2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오답률 몇 퍼게? 정답률이 몇 퍼게? 15%. 너무 높게 잡았어. 그건 보통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 2%인가 3%. 정답률이 그냥 요 오답률 몇 퍼? 98%. 뭐 98%, 7%. 그럼 그 문제가 만약에 문과로 갖다 치자. 그럼 몇 퍼? 2배가 되니까 198%. 무조건 다 틀려. 막 이런 문제. 아무튼 198%가 많이 안 되는 계산이지. 아무튼 2%, 3% 이런 문제들. 이거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뭐냐면 개념을 가지고 뭐 이상한 계산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수능의 어려운 문제들은 개념들이 이것저것 막 5만 개 섞이는 거예요. 그 개념적인 부분들이 막 5만 개 섞여가지고 물론 거기에 응용력도 필요하겠지만 힌트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개념들이 모여서 고난도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개념이 아니라 누구만 공식만 알고 있다면 이런 응용형 문제에 어떤 개념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겠니? 하나도 몰라. 뭔지 알겠어요? 내가 항상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이제 30번, 29번 또는 21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개념이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 그 개념이 정확하다라는 게 뭐냐면 진형씨 개념이 정확한 게 뭐냐면 지금 문제 100점 받는다, 99점 받는다? 그럼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문제가 이렇게 풀려야만 하는지를 너희들이 이해를 하는 거. 그 생각의 흐름들이 재료가 되는 거야. 그 생각의 흐름들 재료가 하나, 둘, 5개 모여가지고 어려운 문제 하나 푸는 거야. 근데 내신 공부만 하는 애들은 어때? 공식만 외우고 있는 애들은 어때? 그런 생각의 흐름이 재료로 남아있겠니? 아니, 하나도 없어. 그냥 공식만 들어있을 뿐 언제 쓰는지도 몰라.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하려고 하는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가 지금 현재는 어떤 얘기? 2차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올 거야. 그러다가 고차 1부분을 잠깐 배우다가 끝나. 그럼 그게 언제 다시 시작하느냐? 수학 하에서 또 시작해요. 새로운 함수 배울 때마다 또 등장할 거야. 어떤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또 배워. 그때 또 새로운 함수를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을 풀러나가는데 거기서 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못 넘어가다 보니까 또 함수 정도에서 잠깐 그쳐. 그리고 나서 또 언제 나오게? 수학 1. 수학 1으로 넘어가면은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또 배우거든.
그럼 또 뭐 나오겠어? 내가 아까 함수,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라 그랬지? 그럼 수학 1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웠으니까 뭐 나오겠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근데 그게 수학 상에 있는 그거랑 흐름이 똑같아. 세부적으로 조금씩만 차이 날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넘어가게? 수학 하. 아니 뭐래? 수학 2. 수 2로 넘어가면 다시 다른 함수로 돌아와요. 새로운 함수는 아니고. 어떤 함수? 3차, 4차 함수. 너희들 지금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아니? 몰라요. 수학 상하 다 배운 사람들도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못 그려요. 인수분해 되는 거 빼고는 하나도 못 그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3차, 4차 함수,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럼 그걸 배웠어. 그럼 이제 뭐 하게? 수학 상에서 잠깐 멈췄다고 했던 그 고차 방정식들 나머지를 또 배우러 가는 거야. 그걸 배우기 위해서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때 또 뭐가 나오게? 또 함수 방정식 부등식 관계가 또 나와. 그러면서 뭐가 나오게? 수학 상 내용이 또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려운 문제였던 개념들이 한 두세 가지가 또 녹아들어요. 그때 갑자기 수학 상을 떠올릴 수 있을까? 공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절대 못 떠올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았죠? 그게 수학이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원주각이 왜 중심각의 절반인지 아는 사람 있니?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좀 기억나나? 증명 공부 한번 해봤나? 뭐 이해했다 치자. 그럼 하나 더.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있니? 그건 진짜 아무도 없을 거야. 나도 몰라. 난 기억 못해. 난 중등 교사가 아니라서, 강사가 아니라서. 아무튼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거. 유클리드 씨랑 또 뭐 있었지? 전에 또 피타고라스랑 또 뭐 있지? 오일러랑 또 뭐 있지? 모르겠다. 내 이름 기억도 안 나. 아무튼 뭐 몇 개 더 있잖아. 한 4-5개 됐었네 아마. 그런 것들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 그냥 외우고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야. 물론 중등 수학은 그냥 기본 상식으로 공식만 알고 있어도 돼. 근데 고등 수학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금 길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로 맞추자? 1차? 아니요. 1차는 그냥 문제만 풀고 끝날 거예요. 이거 후다닥 풀어버리고 2차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개념 좀 다시 시작하자. 자, 너희가 1차 방정식을 어디까지 보냐면 필수예제 4번까지 보면 돼요. 자, 거기 일단 116페이지 먼저 한번 봅시다. 1차 방정식의 풀이. 야,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정리해보자. 요거는 잠깐 좀 정리하자. 여보세요들. 방정식이 뭐라 그랬죠, 내가? 참가 거지. 그렇지. 그럼 방정식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은? 아니요. 등식. 등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어. 우리는 지금 앞에서 항등식 했지. 항등식은 뭐였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다 보니까 양변을 똑같게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 그랬어.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계수비교법.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 진짜 식을 똑같이 만드는 거. 자, 방정식으로 넘어왔어. 그럼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x의 값에 따라 또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 참이 될 수도 있고. 너희들 명제랑 좀 비슷하지 않니? 명제 항등식이랑 비슷하지? 조건은 뭐야? 너희들 배웠잖아. 수학 하고 있지? 조건은 뭐야? 방정식이랑 좀 비슷하잖아. 아, 미안해. 어쩐 내 표정이 뭐래 저 새끼. 그럼 x의 값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참과 참과 거짓이 바뀌는 식. 자, 그래서 거짓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참임을 보이는 게 분명히 어떤 특정 x가 있을 거야. 그래서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볼까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x를 뭐라 부르지 우리가? 근 또는 바꾸자. 해 또는 근이라고 하죠. 그건 언급하면 안 되지. 해 또는 근이라고 하죠. 해 또는 근이라고 불러. 맞죠? 그래서 해를 찾아보세요 또는 근을 찾아보세요 또는 배운 애들은 알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가 근의 공식이라든가 등등등으로 넘어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뭐 있어? 근의 공식 알고 있지?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보자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몇 개를 더 물어보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켈레근이라든지 판별식 등등등. 자, 방정식은 이거야. 그래서 방정식을 풉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x 값을 구하세요. 근을 구하세요. 자, x 값 구해봐. 그럼 뭐 하면 돼?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보자. 어떻게 해야 돼?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얘를 한쪽으로 이항시킬까? 여기로 가자. 그러면 3-a x 플러스 5-a 플러스 a는 0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은 좀 생각 있는 애들은 5는 반대편으로 넘겨야지 하면서 -5 -a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나서 x를 구합시다. 그럼 뭐예요? 3-a 분의 -5 -a. 이거 못 푼 사람 어딨냐? 할 줄 알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그 말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 항등식에서도 그런 말 했었지.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든지 x, y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라고 하는지 그 문자를 너희들이 뭘로 바라볼지 잘 봐야 돼. 이제 지금 얘는 그나마 a, x다 보니까 헷갈리진 않는데 혹시 아냐? 학교 선생님이 좀 변태 같아가지고 x에 대한이 아니라 식을 딱 이렇게 준 다음에 a에 대한 방정식을 푸세요. 이게 문제일지. a에 대한 방정식을 푸세요였으면 답은 뭐겠어? x-1분의 3x 플러스 5가 답이었겠지. 누구를 문자로 바라볼 것인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누구인가, 그걸 잘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그걸 연습시키는 거야 지금. 변수로 잡을 문자를 언급한 거에 대해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x가 익숙하다 그래서 x로 함부로 푸는 거 아니라고. 알았죠? 네. 그 연습 첫 번째. 두 번째 하나 더 해보자. 누구? 3번. 3번.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어요. 그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한다. 자, 해를 구해보면 x가 어때? 겁나게 많아요. 구하고 싶은데, 하나의 해를 구하고 싶은데 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대.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보래. 자, 얘는 뭘까? 용민 씨 어떻게 풀면 될까? 재빈이 어떻게 풀면 돼? 항등식. 항등식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지. 왜? 해가 무수히 많다고. 1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막 직선의 방정식 막 이런 걸로도 넘어가고 막 5만 가지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해가 무수히 많은 놈 있잖아. 얘는 지금 1차식의 형태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면 되냐면 항등식이 만들어지면 돼. 그래가지고 x의 개수를 정리해가지고 뭐 하세요? 0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누구도 상수항도 0이 되도록 하세요. 딱 그거예요. 0x 더하기 0은 0. 이거 무슨 식? 항등식이잖아. 항등식이다 보니까 해는 어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즉 해가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또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기도 하냐면 나중에 요 단어가 너희들은 이제 정석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부정과 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 나중에 이제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배우니까 너희들이 그냥 요 페이지 왼쪽에 그냥 잠깐 좀 필기를 해놨으면 좋겠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과 수학에서 말하는 불능이 어떤 얘기냐면, 부정이 뭐게? 부정? 정확하지 않은 거. 그치? 즉 다른 말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왜? 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를 의미를 하는 거야. 두 번째, 불능. 그렇지. 말 그대로 불가능. 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할 수 없다와 가능하지 않다는 좀 다르지. 자, 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해가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정은 어떻게 푸냐면 0x는 0의 형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해가 없는 불능은 뭘 만드냐면 0x는 a의 형태를 만드는 거야. 이때 a는 어떤 거? 0이 아닌 걸로. 이게 불능의 풀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0 곱하기 x가 1이 될 수 있냐? 절대 없잖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1차 방정식에서 부정과 불능을 푸는 풀이. 그래서 나중에 요 부정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넘어갔냐면 막 부정 방정식 이런 걸 넘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정식 한참 남았으니까. 자, 그럼 지금은 뭐라고? 해가 무수히 많아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부정. 부정이라는 얘기는
0 곱하기 x는 0의 형태 만드는, 즉 항등식 만드는 게 목적이야.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x의 개수 찾아봐. a제곱 요 하나 더 있다. 플러스 2a 마이너스 3는 넘어가sen 나머지 마이너스 a가 넘어가서 a 플러스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그런 a 값을 찾아주면 돼. a 1이지. 그게 혹시 얘도 0 되니? 1 넣어주면 0 돼. 그래서 답은 뭐야? a는 1. 그럼 문제를 바꿔보자. 만약에 이 문제가 이러한 1차랑 x에 대한 방정식에 뭐가 해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답은 a는? 아니요. 마이너스 3. 뭐냐면 얘는 0 만들어야만 돼. 대신 얘가 0이 아닌 거야. 얘는 0이어야 돼. 그럼 얘가 0 되는 게 사실 두 개잖아. 1과 3 마이너스. a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1이 되면은 부정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 되면은 불능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정석에서는 아직도 옛날 한자 단어 써가지고 부정, 불능 이런 거 하는데 교과서는 나 잘 모르겠다. 내가 알기로 부정, 불능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있는 거야. 특수한 해라고만 하고 있는 거.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풀 수 있겠죠?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목적은 뭐야? 0x는 a의 형태 만드는 게 목적이야. 아까 이거 잠깐 흰색으로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야. 뭔지 알겠어, 성재 씨? 그런 거 하지 마자. 허리 부러져. 자, 그다음에 누구요? 절대값. 절대값은 우리 기회될 때 한 방에 싹 다 몰아서 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절대값은 그래서 패스. 4번도 패스. 나중에 한 방에 몰아서. 그럼 이제 누구로 넘어간다? 2차로 드디어 넘어가는 거야.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근해 공식 불러보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3. 여기는 노래 안 부르네. 노래 부르면서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 있어. 2a분의 마이너스 b 이런 거 없어? 여기는 애들은 얌전하구나. 저기 품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 반자물쇠 이걸 하면서 야 근해 공식 아는 사람 불러봐 했더니 갑자기 여자 하나가 막 남자들이 막 2a분의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남자들 여자들 하고 있으니까 여자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야 하더니 수업 중에 갑자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열심히 부르더라고. 나 그 날 처음 들었다. 나 노래로 배운 적이 없거든. 아무튼 자 방정식 중에 누구로 넘어가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근해 공식도 결국 2차 방정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를 찾는 거다, 그렇지? 근데 2차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차가 만약에 if 인수분해가 된다면 짠는 0이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풀면 돼? 얘가 0이 됩니다 또는 얘가 0이 됩니다로 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 치면 그러면은 x는 a 또는 x는 b. 그렇죠? 그렇게 답을 쓰잖아. 즉 너희들이 2차 방정식 풀이는 제목 어디 갔어? 내가 뜯었어? 네. 깜짝이야. 주기가 없어. 다시 써.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인수분해는 합차 같은 공식도 있을 것이고 멜방 공식 같은 공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주로 멜방 공식일 거예요. 알았죠? 아무튼 인수분해 해주세요. 또는 안 된다면 뭐 하면 돼? 근해 공식. 자, 근해 공식 너희들이 알듯이 하나만 써보자.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x의 값을 구하는 거 너희들이 알듯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의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이 있는데 하나 더 있지? 배운 사람. 짝수 공식. 오, 좋은 중학교 다녔군요. 짝수 공식 하면서
ax 제곱 플러스 2b 프라임의 x 플러스 c는 빵. 2차 방정식 중에 1차의 개수가 2b 프라임. 2가 곱해져 있습니다. 즉 짝수인 경우에 근을 구하는 공식. 불러보세요.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풀마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다시 질문을 바꾸자 그럼. 이거 모르는 사람 짝수 공식 다 알아? 모르면 알려줄게. 다 알아? 중학교 때 안 배운 학교 많더라고 저 평내에는. 그래서 내가 다시 알려줬거든. 너네 다 아는 거네 그럼. 넘어가도 돼? 왜 이게 나오는지? 자, 아무튼 요거 있어요. 이건 뭐야? 근을 구하세요. 자, 필수제 5번 봐봐. 다음 방정식을 푸셈. 야, 9x제곱 마이너스 4는 빵. 이거 어떻게 풀면 돼? 합쳐. 그치? 또는 어떻게 하면 돼? 9x제곱이 4니까 x제곱은 9분의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그치? 됐나요? 자, 2번 풀어보자. 2번은 어떻게 하면 돼? 8x제곱이 마이너스 24네 x제곱은 마이너스 3이네. 중학교 때였다면 이런 거 없어요 했겠지만 이제는 우리 알 수 있다. 그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놈이니까 분명히 어떤 수? 음수의 제곱근 또는 허수. 맞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루트 3의 i. 근데 자 조심해야 해야 돼. 허수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어요. 제곱근 2개예요 항상.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하나 더 해보자. 12번의 1번. 자 2차 방정식을 푸세요. 이거 뭐 하는데 12번의 1번. 인수분해 되니? 네. 그래요. 되죠? 1, 3, 2, 1 마이너스는 2쪽에. 그럼 얘는 x-2 곱하기 3x 플러스 1이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x는 2. 됐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번 인수분해 되니? 안 되죠. 안 되면 뭐 하면 돼? 근의 공식. 그래서 뭐야? 짝수 공식 쓰면 되겠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6. 이거다. 그렇죠? 됐죠? 됐지? 자, 이렇게 근의 공식을 쓰든 또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찾아주면 돼요. 이게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이제 뭐 하자? 근을 이제 너희들이 개념 정리하실 분들은 다시 제일 이 단원의 첫 장으로 넘어가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을 풀어주세요까지는 알겠어. 근의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찾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괜히 지웠다. 자, 근데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의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풍부해질 거라 그랬죠. 그럼 이제 너희들한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근을 구하세요가 아니요. 그럼 뭐냐?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야. 자, 근이 뭐 합니다? 2개 있습니다. 그 근을 찾으세요가 아니에요. 그럼 몇 개니 정도만 물어봤어. 그럼 근을 직접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 혹시 이거 근의 공식에서 다시 x가 2a분의 원래 뭐였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그쵸? 그럼 여기서 a는 당연히 0이 아닐 거야. 2차 방정식이라 그랬으니까 2차라 그랬으니까 a는 0이 아니야. 분모는 0이 아니야. 무조건 존재는 할 거야. 그치? 자 여기에서 하나 질문. 루트 속이 양수면 뭐죠? 실수요. 루트가 0이 되어도 무슨 어떤 수죠? 실수요. 근데 루트 속이 음수가 되면 뭐죠? 허수요. 근인데 루트 속이 양수 또는 0이 되면은 무슨 근? 실수가 되니까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루트 속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니까? 얘가 허수가 되니까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양수라고 생각을 해봐.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어떤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루트 머시기를 계산을 할 거고 그냥 루트 머시기를 더 할 거고 하나는 뺄 거야. 근데 그놈이 0이 아닌 어떤 실수야. 그러면은 그 두 개는 같아질까 달라질까? 뭔가를 더한 경우랑 뭔가를 뺀 경우가 같아질까 달라질까? 당연히 다르겠죠. 2에다가 1을 더하거나 1을 빼고 당연히 다른 수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근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판별식으로 넘어가 보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이 d제곱 마이너스 4이라고 하는 거지. 그 식을 우리는 d라고 부르면서 얘 이름을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놈이 어떤 경우? 양수인 경우라면 근이 실근이면서 어때? 다른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나요? 하나 더. 얘가 0이면 그럼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어때? 똑같잖아. 맞나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실근이 있었는데 하나는 플러스 0, 하나는 마이너스 0. 둘이 어때? 같아졌지. 그래서 우리는 걔를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가 돼? 허근이 나오지. 근데 0이 아닌 뭔가를 더하고 0이 아닌 뭔가를 뺄 거야. 왜 웃어 너 갑자기? 근데 즐겁지 그치? 수학이랑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야? 두 개는 분명히 0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어떤 허수를 더한 것과 어떤 허수를 뺀 거는 분명히 다를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요거예요. 자 여기에서 특수한 경우 하나. 서로 같은 두 실근을 편의상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간혹 가다가 한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중복된 근이라 그래서 중근이라 부르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또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공식을 안다와 개념을 안다의 차이가 뭐라 그랬냐면 개념은 말 그대로 이 흐름을 아는 거고 공식은 이걸 외우고 있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야? 2차 방정식에서 서로 같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요. 판별식이 0이 되면 어떤 근을 가져? 서로 같은 두 실근이요. 혹은 한 실근이요. 혹은 중근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거를 외우고 있는 거는 공식을 아는 거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개념을 아는 거야. 나중에 이과 애들한테 내가 물어볼 거야. 야, 이 문제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게 뭔가 방정식과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2차가 아닌데 애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판별식이요 이러고 있어. 그런 애들이 이과를 와요. 말이 되냐?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게 로그 방정식이었는데 그런 대답을 하는 놈이 있었어. 지금 현재 2학년인데 저 평리에서 가르치는 2학년인데 그러면 안 돼. 이과는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게 이과예요. 공식만 외워서 문제를 풀고 고득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문과에서 가능한 거야. 문과 애들은 심지어 그런 애들이 있어. 야, 씨, 네가 대학 나중에 좋은데 가겠냐 싶은 애들이 왜 속으로 그런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연세대를 가고 그런 애들이 고려대를 가. 실제로. 야, 네가 어떻게 연세대 가서 고려대 갔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 문과는 가능해. 수학은 뭐 문과대 이과는 둘 다 중요한데 연고대 가려면 중요하다. 스카이 가려면 중요해요. 수학은 문과라도 중요해. 버리면 안 돼. 아무튼 수학은 주요 과목인데 상위권 학교를 가면 그걸 결국 주요 과목인데 진짜 얼토당토안하게 풀고 있는데 갑자기 너 몇 등급 나왔어? 1등급이요. 네가? 나도 그런 게 가능한 게 문과. 근데 이과는 절대 안 돼. 완벽하게 이해가 돼. 그 첫 시작이 아마 판별식이고 그 다음 첫 시작이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을 일단 잠깐 뺀 거야. 자 아무튼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니? 근해 공식에서 출발한 거였지. 판별식은 근해 공식 안에 루트가 있었고 그 루트의 값에 따라 루트 속에 있는 녀석에 따라 다른 두 실근이냐 같은 두 실근이냐 또는 다른 두 허근이냐가 갈라지는 거야. 그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자 그게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판별식은 언제 사용을 합니다? 근의 개수 혹은 종류를 판단을 할 때 사용하는 게 판별식이라 부르는 녀석이에요. 됐죠? 잘 기억해 넣어. 자 판별식은 언제 나온다? 개수.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어떤 개수? 근의 개수. 근의 개수 전에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2차 방정식에서. 알았죠? 오케이. 그냥 뭔가 개수 뭐 이런 거만 외우지 말고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개수 혹은 근의 종류를 판단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판별하고 싶을 때 판단해서 구별하는 그게 판별식인데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한 식이 바로 판별식이고 그거는 근의 공식에 있는 루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의 공식 중에 하나 더 있잖아. 뭐?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있죠? 그럼 판별식이 뭐가 되기도 하겠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기도 하겠네. 그 녀석을 우리는 그냥 b라고 부르면 헷갈리겠지.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부르게? d 누가 4분의 b 라고 불러요. 엥? 갑자기 왜 4야? 4왜 4야? 실제 4를 곱해봐. 나눠봐. 그러면 요 b제곱자리 그 b의 자리에 있는 게 뭐야? 원래 ax제곱 플러스 bx지. 그치? 근데 얘는 ax제곱 플러스 짝수 공식은 2b'이야. 그 b 대신에 뭘 넣어봐? 2b'을 넣어봐. 그걸 제곱했어. 뭐가 앞에 개수로 나가 있겠어? 4 있잖아. 4.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4의 시 있잖아. 그 4를 없애기 위해서 4로 나눈 식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뭐야? 짝수 공식의 다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 클 때 0,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사용을 하는 거야. 그때 근의 공식 다시 근의 종류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이고요. 거기서 뭐요? 근을 구합시다. 그리고 근의 개수를 판단해 봅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근의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11번, 12번, 표시지 13번까지 딱 할 거예요. 128페이지까지 할 건데 일단 누구를 보자. 자, 126페이지 한번 보자. 왜 웃어? 왜 쉬지 못했지? 왜요? 오늘 시험 안 봐요. 봐요. 5분이면 끝나. 안 보면 안 돼요. 안 보면 안 되냐고? 네. 안 보고 수업을 쭉 할까? 네. 아니요. 아니 그게 나요. 네. 근데 너희 테스트 그럼 또 밀리는데? 괜찮아요. 다 그럼 2차 방정식을 끝내? 그럼 숙제가 늘어났는데? 괜찮아요. 내일까지인데? 아, 같이 해야 돼.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험을 봅시다. 자 일단 또 이런 거에 또 흥얼거리면 안 되네. 아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뭘? 수업을? 네. 테스트를? 아니 아니 수업을. 수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왜? 테스트에 뭔가 뭐 있어? 아니. 수업 재밌어요. 맞아요. 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요. 뭐지 저 변태 같은데? 아이씨 뭐지? 또 귀가 펄렁거리고 있다는 거. 자 126페이지 한번 보자. 몇 번? 25번. 자 2차 방정식이 뭘 가지도록 하는?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그치? 자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야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지금 뭐 언급하고 있어? 근의 그치 판별식인데 그거 전에 이 문제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게 근의 종류에 대한 얘기잖아. 또는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써야 되겠네. 그치? 자 4분의 d 쓰면 되겠다. 그치? 1차의 개수 짝수니까요. 그럼 4분의 d는 뭐예요? m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7 그게 뭐면 돼? 0이면 돼. 근데 이거 풀어주면 끝난다 그치? 근데 이걸 푸는 과정에서 또 뭐가 들어가요? 또 2차 방정식 들어가겠네. 는 0. 마이너스 뭐가요? 마이너스 4월 마이너스 플러스 4m에서 2m 빼기. 4m에서 2m 뺀 건데? 아 계산이 좀 빨랐지? 미안해. 자 m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7이 0을 찾으려고 분명정리한 거예요. 알았죠? 깜짝 놀랐잖아. 는 0. 자 그래서 1, 3, 마이너스 따라서 m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또는 1이 됩니다. 그때의 중근을 구하는 거야. 그럼 뭐야? m이 마이너스 3일 때인 중근 하나 찾고 m이 1일 때인 중근까지 찾아주면 답이 될 거다. 그치? 여기까지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필수에서 11번 잘 봐. 분명히 문제가 뭐였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이었어. 그치? 자, 근데 그게 요거 봐봐요. 칠판만 먼저 봐.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이건 무슨 문제게? 중근. 그렇지. 그치? 중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봐봐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게 A라는 방식 1차식과 B라는 1차식으로 쪼개졌고 이승분해가 됐고 그게 0이 되도록 하는 거 했을 때 A가 0인 근, B가 0인 근 해서 원래 2차 방정식은 근이 항상 몇 개? 2개여야 하는데 중근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서로 같은 도시간이라 그랬으니 얘가 뭐가 된 거야? A 곱하기 A가 돼서 같은 근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중근을 갖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라는 말과 똑같다. 그쵸? 그쵸? 그래서 얘도 뭘로 풀어보는데 판별식이 0입니다. 얘는 쉽다 쳐. 누구로 가냐면 29번. 자, 시간 줄게요. 풀어보세요. 어느덧 유나랑 용민이는 나랑 직전 학기 때 했던 수업 근처까지 왔네. 너희 나랑 5차부터 했었나? 용민은 좀 늦게 왔고 5차쯤부터 했지. 결국 그 즈음 다가왔네. 지난달 지난달 했던 수업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내가 하는 수업 자체가. 아니다. 너희 그때 거의 뺄 거 없었다. 조금 빠를 거예요. 그때보다. 아무튼 얘 풀어봐. 어떻게 풀면 될까? 오늘 풀었는 테스트로 쓰죠. 바뀌는 게 형님 풀었어? 아 왜? 너 요새 잠깐만 나와봐. 요새 너 왜 일로 와? 너 요새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요? 손가락 대. 개족밥이라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진짜 안 그랬지. 정치질이에요 이거 정치. 정치질. 정치는 키스를 좋아했어. 빨리 갔다 와. 그냥 나가면 얼굴 다 보이지. 유튜브 스타가 될 거야. 문어 그런 거 말이야. 응? 저거 억울로 끝내지.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얘를 진짜 너희들이 정확하게 푸는 것과 뭔가 기억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하는 걸로 푸는 거는 좀 큰 차이가 나. 얘는 뭐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이게 정확한 해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내가 좀 주관점을 두긴 해요. 얘 답이 뭐 A가 뭐 마이너스 B가 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뭐 답은 모르겠어. 나도 안 봤어. 그냥 푼 거 보고 제가 푼 건데 여기서 일단 너희들이 먼저 뭘 봐야 돼? 여기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 있어? 2차번째 식품 밑에 중근. 그렇지. 일단 X에 대한 방정식이라 그랬고 중근을 갖는다요. 근데 선생 K의 값에 관계없이는 그럼요. K의 값에 관계없이는 항등식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냐? 아니, 지금 주어진 식은 뭐야? 방정식이야. 그러면 항등식에 나오는 그 K의 값에 관계없이는 도대체 어디서 등장하는 거예요? 문제를 다시 읽어봐.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게 저 K의 값에 저 식이 성립한다고 하니?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 K의 값에 관계없이 저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니? 아니잖아요. 자, 다시 봐봐.
K에 대한 항등식은 K의 값에 관계없이 뭐 여기에 원래 뭐 성립한다, 뭐시기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야 그 식이, 이 식이 뭐가 되는 거?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지금 문제를 잘 봐요. K의 값에 관계없이 뭐 하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지. 그럼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뭐야? D는 0이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읽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은 D는 0입니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문제 알겠어요?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K의 값에 관계없이는 중근을 갖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얘를 K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하세요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식은 그냥 방정식일 뿐이고 여기서 뭐 하자? 판별식을 세워봐. 4분의 D로. 그럼 뭐야?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뭐요?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B 마이너스 4 아까 빌라 는 0인데 이 식이 뭐라고? K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라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처음에. 뭔가 너희들이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거 별거 아니거든. 지금 할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시험 즈음 해오잖아. 애들 갑자기 뭐해? 리셋 버튼 꾹 누르고 와. 그래놓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게?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이러고 있어. 아니라고.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만 보고 눈이 확 뒤집혀져서 이거 항등식이야 이게 아니라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게 어떤 식이 성립하는지를 잘 보고 보세요. 알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는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라서 B는 0입니다. 그게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알겠죠? 그래서 일단 판별식을 먼저 써주고 걔를 뭐 하는 거야? K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주는 건데 K제곱 K제곱 사라지세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라지세요. 그럼 뭐요? 2AK 마이너스 2K K 그치? 그러면 K가 있는 녀석은 이거. 그럼 K가 없는 녀석은 마이너스 사라졌고 플러스 2B 플러스 2B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얘가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래서 K의 1차의 계수 0 상수항도 0 왜? 부변이 0이니까 이렇게 풀리는 거라서 A는 아까 잘못 봤구나 1이고 B는 2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문제 알겠어요? 그러면 30번 문제도 너희들이 보자마자 뭐야? K의 값에 관계없이를 먼저 보고 항등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일단 뭐? 중근을 갖습니다를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해주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판별식이 0입니다를 만들고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풀어 나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강조했던 거 뭐? 문자 잘 보라 그랬지. 얘는 처음에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방정식. 항등식이 아니라고.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은 X가 문자고 그럼 관계없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그때는 K가 문자고. 알았죠? 문제 잘 봐야 돼요. 이게 문제 알겠지? 응. 자 하나 그럼 여기까지 한다 그랬지. 뭐야 테스트 못 되겠네. 더 하자는 얘기야? 얘들아? 더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럼 내일 하자. 이거 답정 너잖아 이거. 그래서 수업하면 안 돼? 아니 뭔 소리야? 테스트 보면 안 돼? 그냥 테스트 보자. 좋다 말았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오늘 수업할게요.